아직은 작은 기업이라서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기업의 숨은 가치를 알려드리는 시간, 가치를 판매하는 소중한 기업을 소개하는 가판대 시간입니다. 생생경제에서 제가 이사 오면서 다른 건 다 두고 왔는데요. 딱 2개 들고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가판대 시간인데요. 이 코너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요. 이제 이슈앤피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 오고 처음으로 모신 두 분입니다. 동북케어 진락천 대표님 맞으시죠, 대표님? 네, 진락천 대표님 그리고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정경록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북케어 진락천 대표님 그리고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정경록 대표님과 함께할 텐데 오늘 두 기업의 공통 분모는 어르신 돌봄이에요. 일단 어떤 기업인지 우리 동북케어 진 대표님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동북케어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혼자 생활이 곤란한 어르신을 돌보는 이 서비스하는 제공업체입니다.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정 시간에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자택을 방문해서 어르신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방문 요양 서비스. 네. 또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이 불가한 어르신들에게 목욕 일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목욕 서비스. 그리고 간호사가 의사들의 간호 지시서를 받아서 어르신의 상처 케어라든가 투약 관리, 건강 상담을 해주는 방문 간호 서비스.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출장이나 여행 가서 어르신을 돌볼 수 없을 그렇죠. 때에 그런 일 있죠. 잠깐 모셔주는 단기보호. 아하. 그리고 아침에 어르신을 일정 공간에 모시고 와서 낮 시간 동안에 간식과 식사도 제공하고 네. 어르신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다가 저녁에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불편할 때에 이제 침대라든가 휠체어 지팡이 등 용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복지용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교육시켜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케 하는 교육원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전체 월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내에서 85%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고요. 본인들은 15%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여하거나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30분 동안 물어볼 내용 다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뭐 먹고 살라고. 네네. 대표님 좀 떨리시죠? 네, 약간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동북케어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고요.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도 비슷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도 이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똑같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제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보장구, 그다음에 병원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충남 최대의 돌봄 전문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저희 시어머니가 이 요양 보호사를 하세요. 네. 정말 보람 있는 일이더라고요. 맞아요. 가족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반찬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 정말 우리 시어머니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양보호사에 좀 이해가 남다릅니다. 저희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교육들을 지금 우리 동북케어에서 요양보호사 교육하고 계시고요. 네네. 저희는 교육은 하지 않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두 기업과 오늘 가판대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느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의 나이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가족 중에 한 어르신 한두 분은 꼭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귀를 쫑긋하고 오늘 방송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만이 갖고 있는 차별성 이것만큼 자신 있다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는 어떤 거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지역 연대 그리고 사회공헌
그리고 이제 근로자 복리후생이 저희가 제일 많이 자랑하는 부분입니다. 네. 물론 기본적으로 좋은 돌봄 서비스는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역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는 한국돌봄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이 정책이나 공동사업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충남 사회적 기업 협의회를 통해서는 또 이제 충남에 있는 이제 간병하고 이제 돌봄 단체들하고 또 같이 교류를 하고 있고요. 천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 영역들과 연대 사업들을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맞아요. 같이 전국적으로 같이 요양보호사 교육이거나 워크숍이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사회공헌으로는 취약계층 반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뭐 천안 KYC라거나 아니면 이제 복지관이랑 같이 밑반찬을 만드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역 연대 중에 장례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지역에 있는 뭐 한두리 협동조합이랑 같이 연대해서 뭐 네.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일 자랑하는 직원 복리후생입니다. 이거 굉장히 네. 중요해요. 저희가 네 맞아요. 저희가 주식회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25%는 다 성과급으로 선생님들한테. 와. 네, 저희가 이게 25%를 근로자한테 나눠준다고요? 영업이익의 25%. 영업이익의 네. 25%를요? 네, 저희가 와. 아마 동부케어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네. 이렇게 그 영업이익률이 높은 곳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적더라도 같이 나누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자 성과급이 이렇게 나가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경조회를 만들어서 서로 돕는 문화도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회사 설립은 지금 12년 차 됐어요. 그래서 10주년이 됐을 때 19년도에는 저희가 13명에게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는데 대만으로 한 2박 3일 다녀오셨고요. 근데 처음으로 가신 분들도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해외여행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고 작년에는 이제 여행은 뭐 꿈도 못 꿀 때여서 금배지를 만들어서 같이 나눠드리고 이렇게 네.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이 저희 주주기도 하셔서 굉장히 회사에 애사심이 많습니다. 그게 저희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직원 복리후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돌봄 노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적합한 대우와 맞아요. 그런 대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먼저 내가 대우받고 대접받았다고 생각해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대우하고 대접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천안 돌봄사회 서비스센터에서 굉장히 탄탄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연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실까요? 저희가 이제 한국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이 전국에 있는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 중에서 이제 비영리 조직이거나 뭐 자활 기업으로 이제 모여 있는 곳이에요. 네. 저희가 한 8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같이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집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다 보니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주부처럼.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국에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전국에 우리는 돌봄 리더야.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서 한 200명씩 모여서 같이 워크숍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한번 다녀오시고 나면 다시 또 일할 수 있는 기운을 또 얻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기업만에서 하기는 어려운데 전국이 같이 모이면 아무래도 시너지를 발휘하기도 훨씬 좋고 선생님들의 자부심도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천안 돌봄사회 서비스센터의 차별점, 특이점 이야기 나눠봤고요. 동부케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 어떤 종사자의 어떤 만족도도 중요하고 거기에도 저희가 많은 그 직원을 위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항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수급자의 그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규모화를 해야 되고 전문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차별화 전략을 저희가 펼쳐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의 직영센터를 두고 있고요. 네. 4개 시군에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직원들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수준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온마음 대화법을 수시로 교육하거나 아니면 서비스의
그 단계별로 서비스 제공 지식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와 전문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또 돌봄하시는 분들의 수준 향상을 위해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동부케어와 그리고 천안 돌봄 사회 서비스 센터와 함께 가판대 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 돌봄 사회 서비스 센터 대표님. 네. 대표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이거 사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이제 2000년에 천안 지역 자활센터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사회복지사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푸드뱅크 간병 사업들을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돌봄에 대한 고민들을 200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시범 사업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일들을 제가 쭉 같이 준비를 하다가 2009년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같이 해서 우리 조금 전문적으로 돌봄 사업을 더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주식회사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창업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과정이 쭉 진행이 됐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네. 돌봄 업체잖아요. 네네. 이걸 주식회사로 만들려면 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익 모델이라는 게 그렇게 막 딱 하고 나올 수 있는 사업의 분야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 하면서 하고 있던 일들이 있었고 그때 한 선생님들이 한 100명 정도 이제 일을 이미 하고 계셨어요. 네. 지역 자활센터에서. 그런데 지역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돌봄 전문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주주 설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해서 선생님들이 다 주주가 되어 주셔서 네.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그 돌봄을 함께한 돌봄 노동을 하시는 네. 분들이 주주가 되시는 네네. 그 형태를 택하셔서 주식회사를 만드셨군요. 네, 그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은 이게 과연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할까 그렇죠. 고민을 했는데 12년 차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한 분 한 분이 돌봄 종사자였는데 그분들이 우리 한번 기업을 만들어 보자 해서 주주가 됐고 네. 지금 뭐 기업인이자 노동자로 네.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진 대표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이 일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직원으로 재직할 때 2005년도 장교양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저희가 2005년 시범 사업 참여하면서 3, 40년 후에 나의 모습을 보게 됐던 겁니다. 제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고 부모를 모시고 효도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고 이제 효도를 받지 못하는 이제 이 첫 세대다 이렇게 이제 그 안에 어르신들 보면 생각하면서 만약에 내가 건강보험공단을 그만두면은 3, 40년 후에 내가 이용해도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 기간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2007년도에 우연히 명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기에 맞춰서 오산, 평택, 화성, 용인 4개 지역에 4개 센터를 동시에 오픈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후에 이제 이 제도의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2011년도 주식회사로 만들고 2011년 11월 1일 날 경기도 예비 사회적 기업을 거쳐서 2013년도 9월 9일에 고용노동부 인정 사회적 기업이 된 겁니다. 와, 지금 대표님의 인생을 제가 짧게 추격해서 들은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관련된 제도를 만드는데 일을 하셨고 네네네. 명의퇴직을 한 후에 내가 이걸 갖고 사업을 하신 건데 네네. 그 바탕에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을 때 사용해서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네네네.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 이걸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05년에 처음 이 제도 시작할 때 함께 하셨다는데 그때 어르신 돌봄 제도와 지금 이제 한 17년 지났죠. 네네. 지금하고 변화가 많이 있습니까? 발전을 그래도 많이 했습니까? 2005년도에 시작할 때는 기초수급자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등급을 매기는 평가 도구가 적정한지, 그럼 얼마 정도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 과정에서 시작을 해서 2008년도 시작할 때는 3개 등급 가지고 18만 명 대상자를 가지고 아주
이 작은 단위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요양보호사의 수준도 올리는 시험제도 도입되고, 그러니까 등급 체계도 이제 5등급 플러스 인지지급 6등급 체계로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기 시범 사업도 하면서 치매 요양사 제도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한 13년 동안에 상당한 발전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어르신들을 위한 감명 서비스,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뭐 방문 요양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금 이 두 기관에서 하시는데 우리 정 대표님, 정경록 네. 대표님,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초수급자 아니어도 받으실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 자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노인 서비스는 65세 이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65세가 아니셔도 뭐 노인성 질환이거나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일단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신청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등급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방문을 해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등급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정부에서. 되면 수급권자가 되는 거죠. 네. 수급자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노인 뭐 이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뭐 복지용구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이랑 똑같이 누구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네, 내용은 달라지지만 이제 금액이 뭐 이용할 수 있는 날짜가 좀 달라지고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병원을 생각하면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동북회의 진 대표님, 어떻게 이런 단체를 선택할 때, 이런 기업을 선택할 때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동네에 가까운 곳?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뭐 직원 수는 몇 명 이상이 되고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 어느 기관이 이제 서비스를 고객에 맞는 서비스 해줄 수 있느냐는 1차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그 재가기관 평가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최고 이제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이제 A, 그다음에 B 등급, C 등급, 뭐 D 등급 이렇게 평가 결과를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 받은 기관이 그래도 공적 검증되어 있는 그렇죠.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방문용이나 목욕 단일한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는 아하. 통합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종합 서비스 하고 있는 기관들은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모성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는 평가에 대한 결과치,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뭐 이런 규모성을 보고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네. 것 같습니다. 우리 정 대표님도 팁을 주신다면요. 저도 이제 비슷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천안이 그래도 이제 약간 이제 충청도 지역이다 보니 좀 지역 입소문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경험해 보신 분들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후기를. 네, 온라인을 많이 쓰지는 않으세요. 요즘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죠. 아직은 온라인 홍보나 이런 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이제 입소문이나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 정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 네. 정말 어려움을 더 많이 맞아요. 겪으세요.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못 가시다가 코로나 터지고 오지 말라 그래서 못 네네. 가시다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장기화 맞아요. 되니까 마스크 쓰고 뭐 굉장히 다 방역 철저히 하고 지금 돌봄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네. 어때요?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작년 초창기 때는 오지 말라고 그렇죠. 되게 이제 거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 요양보호사들,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필수 노동인 거예요. 맞아요. 네. 초창기에는 그냥 다 싫다고 했었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도저히 안 오면 생계가 정말 안 위험한, 되죠. 생존이 위험한 상황이어서 이제 잠깐 상반기 정도 좀 어려웠다가 하반기부터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그냥 오시라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손 계속 씻고
마스크 꼭 하시고 이렇게 가셔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방문 못하는 어려움이거나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코로나19 덕에 돌봄 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소중함과 중요성과 네. 그리고 알맞은 대우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2005년부터 이제 이 제도도 만들고 사업을 하신 우리 진 대표님은 그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게 어떤 일이세요? 2014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남자 어르신이 그 2등급을 받은 대상자였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 기관에 오기 전에 한 3개 기관을 이렇게 계속 다니다가 네. 이제 저희 기관을 만났는데 그 가족 관계도 거의 이제 열악하다 보니 돌볼 분이 없고 이러니까 준화상 상태니까 바깥은 전혀 못 나갔고요. 그러니까 심한 우울증으로 이게 신경질적이고 감염 반응이 무지 많이 심했었습니다. 네. 근데 마침 이제 그때 저희 기관이 요양보호사 월급제를 시행해서 3명의 상근 요양보호사를 이제 저희가 갖추게 됐습니다. 한 분은 요리 전문 요양사, 그 영양사 출신이고요. 또 한 분은 노인운동사를 자격을 갖고 있는 이제 분을 이제 그 상근으로 임명했고 또 한 분은 이제 상담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2등급 서비스라는 주 요양보호사 있고 이 3명이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이제 들어가서 운동 처방도 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또 영양 관련한 요리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바깥을 나올 수 있었어요. 세상에. 네. 그다음에 이제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희 주간보가 그 분기마다 그때 장터 행사를 했었어요. 여기에 오셔서 감사 인사도 하고 사례 발표도 하고 후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서는 완전 일상 삶이 돼서 노인대학에 또 가시고 노인대학에서 저희 홍보 대사 역할도 해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가 그 노인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자긍심도 느끼고 네. 보람도 느꼈습니다. 사람의 손길, 사람의 숨결이 한 사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정말 이 두 분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유,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정 대표님한테는 앞으로 어떤 거 기대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비전을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돌봄은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저의 노후일 수도 있고 우리 엄마의 노후일 수 그럼요. 있고 우리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노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지역에서 그런 이 일들이 정말 잘 진행이 되어야 나중에 나의 노후, 우리들의 노후가 같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네네. 뭐냐면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까 이제 만족하신 것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그 인식이 요양보호사님들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은 조금 막 이렇게 사람을 조금 이렇게 막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네. 성추행도 간혹 있고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일들을 딱 대하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지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부모님을 돌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조금만 서로 존중해주면 정말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존중 안 해주셔도 좋은 서비스를 하시긴 하는데 조금만 더 인정을 해주시면 그럼요.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두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동북케어의 진낙천 대표님 그리고 천안돌봄사회 서비스센터의 정경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